자, 지금부터 다각형과 정다각형 핵심 개념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다각형, 일단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각형의 뜻이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 두 개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각형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다각형은 말 그대로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선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오각형을 선생님 옆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선분 하나하나를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그죠? 교점은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다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의 뜻이 뭔지, 거기서 변이 뭔지, 꼭지점이 뭔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각과 외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이 변, 이웃한다는 얘기 서로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죠.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변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각형 안쪽에서 두 변이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오각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웃하는 두 변에서 이웃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한 변과 다른 변의 연장선, 이 한 변과 이 다른 변의 연장선 여기 있죠, 그쵸? 이 녀석이 이루는 요 각, 요걸 우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그래서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변과 이 녀석의 연장선을 각을 재봤을 때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각 하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내각은 여기 안에 있는 게 내각이 되겠죠. 이 하나의 내각에 대해서 외각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내각은 서로 맞꼭지 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어떤 걸 구해도 한 내각의 외각의 크기는 일정하게 됩니다. 자, 4번 읽어볼까요?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되냐면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우리 옆에서 보게 되면 이 내각과 이 외각을 더하게 되면 이러한 각,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평각이라고 부르죠. 네, 평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각은 180도다 라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한 각에서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녀석들의 용어를 정의까지 완벽하게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녀석들의 정의를 물론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간직하고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꼭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다각형에서 변과 꼭지점을 구분할 수 있고 곡선이 포함된 게 다각형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고 내각과 외각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학습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3번 대신 정다각형의 정의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쓰게끔 빈칸으로 만들어 놨죠. 모든 변의 길이와, 그치? 다각형인데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다 같은 것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다각형은 무엇의 개수에 따라서, 네, 변의 개수에 따라서 변 3개가 이렇게 있고 그때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변 4개가 다 있고 내각이 모두 같으면 정사각형, 네, 변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고 학습을 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도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자, 다각형 기초유형을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거예요. 자, 다음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고 꼭지점, 변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다각형 1번은 변이 4개 있으니까 이름은 사각형이고요. 자, 꼭지점도 4개, 변도 4개가 되겠죠. 자, 2번은 육각형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4변의 길이와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 같죠. 그래서 정육각형이라고 써주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꼭지점 6개, 변의 개수 당연히 6개 될 거고요. 자, 옆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변을 가지고 있네요. 자, 칠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고 있다시피 꼭지점도 7개, 변의 개수도 7개가 되겠죠. 직접 세봐도 되겠고요. 자, 다음 중 다각형이 아닌 것. 자,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2번과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을 찾고 그때 이름을 말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일단 2번과 4번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구멍이 뻥하니 뚫렸죠.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각형이 아니고요. 3번이 선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둘러싸인 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각형의 기초유형 중에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꼭지점에 대해서 외곽은 2개가 있다. 네, 우리가 개념에서 공부했던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봤을 때 외곽은 요렇게 연장돼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연장돼서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외곽은 2개고 그 크기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가 아니라 얼마다? 180도다. 요래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문장이 이렇게 되면 맞아요.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다. 네, 이러면 맞는데요.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얘가 문장 자체를 고치게 되면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우리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 2학년 2학기에 여러가지 사각형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실 거예요.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장.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것도 또 틀려요. 우리가 정다각형은요, 강력한 조건 2개를 만족해야 돼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처럼 그 중에 반 개만 쓰게 되면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장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은 정다각형이다. 그러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자, 요게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앞에서 정다각형은 세 각과 세 변도 같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이 삼각형은요, 매우 특이하게도 각 3개가 같아지면 변 3개가 저절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참입니다. 사각형일 때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자, 다음에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내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원래 정삼각형도 원래 맞아요.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는데 정삼각형은 도형의 특징상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세 변이 저절로 같아지기 때문에 정삼각형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은 내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마름모를 생각할 수 있죠. 마름모는 분명히 내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그 문장이 틀리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발예라고 부릅니다. 발예. 그 문장이 틀린 증거 같은 게 되겠죠. 자,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장이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은 정다각형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외곽은 항상 2개 있다. 네, 이건 맞다고 우리 좀 전에 확인했고요. 자, 한 다각형의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얼마다? 아니라 180도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각과 외곽의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다각형에서 꼭지점 A의 외곽의 크기를 구하시오. 꼭지점 A는 여기 있고요. 이렇게 연장선을 긋게 되면 내각이 55도니까 외곽은 이 55도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125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른쪽 사각형에서 보게 되면 내각이 110도니까 이 외곽은 이렇게 연장선에 대해서 여기가 외곽이 될 거고요. 여기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죠? 70도가 되겠죠. 자, 아래 문제. 다음 다각형에서 꼭지점 C의 내각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내각은 다각형 안쪽 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꼭지점에서 다각형 안쪽 각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85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95도가 돼야 되겠네요. 다음 옆에 오각형이 있고요. 각 C에서의 내각이니까 다각형 안에는 이쪽 각이 되겠고요. 당연히 120도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너무 쉽죠? 자, 다각형에서 꼭지점 A에 대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래요. 꼭지점 A는 여기에 있고 내각은 도형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 녀석의 외곽은 50도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130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꼭지점 A의 외곽은 꼭지점 A의 내각이 여기에 있으니까 외곽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답은 55도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다각형의 정의를 이용한 기본 수준의 대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이게 다각형의 정의고요.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선분의 일부가 끊어져 있으면 둘러싸인 게 만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각형이 아니게 되고요. 당연히 곡선이 포함되면 곡선은 선분이 아니죠. 다각형이 아닙니다. 자, 다각형은 평면 도형이므로 입체 도형, 우리가 6학년 때 공부했던 원기둥이라든지 각기둥, 우리가 그랬을 때는 그 녀석들을 다각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예 종류가 틀린 거예요.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아예 종류가 틀립니다.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자,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을 골라라. 자, 삼각형 맞죠? 선분 3개로 둘러싸여 있고요. 각기둥은 입체 도형이니까 다각형이 아니고요. 팔각형 선분 8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맞고요. 삼각 뿔대 입체 도형이죠? 아니고요. 원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니고요. 정육면체 입체 도형입니다. 아니고요. 원뿔도 입체 도형이죠? 아니고요. 정십각형 평면 도형 맞고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각뿔 뿔은 입체 도형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이응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다각형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평면 도형이어야 됩니다. 자, 원은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니고요. 원기둥은 입체 도형이니까 아니고요. 십각형은 말 그대로 각이 10개 있는 도형이니까 맞고요. 정사각형 맞죠? 맞고 정육면체 면 6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입체 도형입니다. 아니어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에 대한 참거짓을 가르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2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다각형 중에서 선분이 가장 적은 것은 삼각형이죠. 선분 2개로 우리가 다각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 다각형에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외곽은 이렇게 한 변을 연장을 했을 때 한 변과 이웃하는 변과 이루는 각을 이렇게 외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연장해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내각 하나에 대해서 외곽은 이렇게 2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틀린 말이 되겠고요. 2번도.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정다각형은 정육각형이다. 그렇죠. 이건 뭐 틀린 부분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틀린 말입니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뒤집어서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러면 맞는 문장이 돼요. 하지만 정다각형이 되려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문장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정다각형의 정의였고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가 같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정삼각형만 봐도 얘가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고요. 한 외곽은 120도거든요. 그래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다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렇죠. 정다각형의 뜻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꼭지점이 6개인 정다각형은 정육각형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3번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각형의 정이죠.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한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틀린 문장이죠. 이게 거꾸로 되면 선생님 맞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맞는 문장이 되려면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한 다각형에서 꼭지점에서 외곽은 2개 그릴 수 있고 그 크기가 서로 맞꼭지각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내각에 외곽은 몇 개 있다? 그렇지, 2개가 있다. 2번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항상 얼마다? 180도입니다. 선생님 입까지 지워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풀어볼게요. 다음 삼각형 ABC에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일단 x는 너무 쉽게 60도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죠? 외곽이 120도이기 때문에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y도 45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80에서 45를 빼서 구할 수 있겠고요. 135도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가 60, y가 135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195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 수준의 문제인데 너무 쉬워요. 그쵸? 자, y부터 구해볼까요? 자, y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80하고 잘 구했을 것 같고요. x도 얼마죠? 네, 70이 되겠죠?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하는 이 문제의 답은 150이 되겠습니다.